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락TV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사과꽃 개화 시기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4월달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달의 주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개화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지구온난화가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온난화에 대비하는 영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실제로 날이 너무 뜨거워서 날짜상으로는 색깔이 반드시 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착색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고 누렇게 떠버리는 상황을 상당 겪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해 전 7월 하순경 35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어 홍로 속잎이 누렇게 황화되어 낙엽되고 열매는 착색이 발견되지 않고 역시 누렇게 과속되어 버린 현상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35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잎은 동화 양분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하긴 합니다만 이파리 본인이 숨쉴 만큼만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동화 양분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잎이 되는 것입니다. 응애를 많이 먹은 잎의 나무에서는 착색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반이 조개에 와서 잎이 많이 낙엽되게 되면 꽃눈 역시 아주 불량합니다. 마찬가지로 저 그늘 속에 눈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가지가 햇볕을 잘 보도록 전정을 하셔야 되고 사전에 보호제를 함께 살포하시고 또한 마그네슘이나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된 빅그린 이러한 것들을 연민 시비하도록 강력 권장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금년도는 개화 시기가 평균 7일 이상 앞당겨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가수원의 꽃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중단과지의 정화가 이렇게 개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실이 잘 될 것인가 잘 되지 못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결실이 되어야 올해가 진행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청 조사 후지와 홍도의 분화율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평년보다 못합니다. 후지는 분화율이 56%이기 때문에 평년 대비 약 5% 적습니다. 홍도는 64%로서 평년 대비 약 4% 적게 나타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가지고 정례작업 또는 결실률 증가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금년도는 예년에 비해 갈반병이나 탄저병 발생이 상당히 확산될 수가 있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 되겠습니다. 수관이 절대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서 수질 pH도 반드시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 7.2, 7.5 이상이 나온다면 반드시 수질 조정제 또는 빙초산 또는 목색 이런 것들을 첨부하셔가지고 수질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적정 수질 pH 농도는 5.5에서 6.8 범위가 나타나야 약효를 온전히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근에 화상병 약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함유된 그런 약제는 개화전 방제만 사용하시고 생육기 전 기간에는 절대 살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리가 함유된 그런 약제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퍼, 코사이드, SG 세균 박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제는 개화 전에 다 종료하셔야 되고 생육 기간에는 절대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 약해가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이 살포 로드맵은 관내 기술센터 살포 안내에 따라가 여러분들이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신 종류는 특히 보면은 인과류, 사과죠. 신촉 끝에 잎이 다소 황화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생육에는 사실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육기간에 구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약제든지 사종 복합이든지 절대 살포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추가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4월 상순 금년도 제1차 정규 방제가 시작이 됩니다. 꽃이 한두 개 개화되거나 풍성기 직전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정규 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약제는 주로 베프란과 살충제 플러스 요소 1kg, 제1인산가리 종이컵 2컵, 황산아연 종이컵 1컵, 붕산 250g을 혼용을 하도록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만 이때 잘 녹지 않을 경우에는 구연산을 종이컵 1컵을 첨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살포의 목적은 잎이 초기에 이렇게 전개가 되고 또 개화 기간에는 사과나무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인산가리는 세포의 분열 비대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냉해 사전 예방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붕산비는 물관을 확장해서 이러한 양수분의 이동을 원활히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냉해 피해 발생 시에도 단독으로 연면 시비하도록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인산가리가 어떻고 붕산이 어떻고 아연이 어떻고 어디 구할 데도 없다 힘들다
그럴 때는 빅그린 알파 또는 울트라 PC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하도록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개화 기간 중에는 결실 증대와 냉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제가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스 1병과 포미나 2분의 1병, 붕산 250g을 혼용해서 단독 살포도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 과경이 길게 빠지는 지역이나 가수원에서는 포미나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냉해 상습 지역이나 모래땅, 품종에 따라서 동록이 많은 가수원, 양광이나 아오리, 아리수 이런 품종에는 포미나 살포를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관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관수요? 네. 며칠만 한번 트십니까? 지금 한 3일만큼 하고 있어요. 3일에 1회? 네. 하루에 몇 시간 트십니까? 하루에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 3일에 1회인데 해당 3 내지 5시간 동안 관수를 하신다. 원래 이 개화량이 후지 홍다 국내 대표인데 한 50, 60%밖에 안 돼요. 이 밭의 꽃 상태는 어떻습니까? 좋지는 못해도 제양은 될 거, 내가 판단해서 제시는 된다. 될 것 같다고. 제가 현재 이 후지, 후지는 개화 총량이 상당히 좋고 홍도도 보니까 일로 먹통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이 단관지 끝에 눈이 전개되지 못하고 그 바로 뒤에 눈이 커져서 꽃이 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 그런 끝에 보니까 다녀 보니까. 예. 작년에 착색이 아주 우수했고 동시에 망까지 다 나는 밭인데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기대가? 저도 잘하면 좋지만 또 해봐야 알죠. 금년도 개화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빠른 편이죠. 조금 빨라요. 예. 빨라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빨리 대처를 하고 있는데 냉해가 또 빠른 대신에 냉해가 오니까 이 걱정이 지금 앞서. 네, 저도 냉해가 올 걸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마 냉해 피해가 지역에 따라서 심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꽃 개화 총량도 검사해 보니까 좀 적기 때문에 결실량 확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 대부분 정화인데 어디 부분에 다니까 열매가 좋습니까? 다 좋잖아요. 전부 1라인에 하나씩 있어요. 현장은 제가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잘 하느라고 했는데 괜찮았다. 그러니까 다 이 정화가 많이 폈는데 정화 쪽이 다 꽃이 좋습니다 보니까. 요거도 이제 눈이 조금 도사는 그거 딱 달라붙은 거죠? 도사는 좀 펴면서 길어져요. 꼭지 길어지니까. 꼭지 여기 맞은 거래. 가급적이면 단과지, 중과지 좋은데 없다면 직쪽에도 다도 좋다. 착화시켜도 좋다 이제 그 말씀이네요. 신초 성장 억제제 비비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포 시기, 살포 때를 잘 놓치는 것이 바로 비비풀입니다. 비비풀은 그 때를 놓치게 되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비비풀의 살포 목적은 신초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죠. 이 비비풀은 물 20단말 기준 2병을 사용을 합니다. 살포 시기가 대략 5cm, 7cm 범위에 살포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제가 해보니까 많이 늦습니다. 신초의 길이가 대략 3cm 내외가 됐을 때 그때 비비풀을 살포하기 좋고 또 일주 후 돼 가지고 한 번 더 살포하시면 상당히 신초 신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초밀식 가수원의 살포에도 상당히 신초의 생육을 억제함으로 해서 밀식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화 직전부터 약재 방제를 잘 하셔야 합니다. 초기 방제가 가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정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개되지 못하고 멍텅이로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꽃눈이 이 전봇을 획득했기 때문에 요걸 두고 밑에를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재 살포 시기의 표준 기준은 대부분 홍도를 기준으로 해서 살포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도의 꽃 봉우리가 볼긋볼긋할 때 살포하시면 되는데 또는 한두 개 필 때 살포하도록 제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찍 살포할 수 있습니다만 단 너무 늦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실을 도와주는 벌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화전 약재는 다양합니다만 주로 베프란과 진딧물과 나방을 잡는 나진자바 또는 스미치온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전착제는 베프란 칠 때는 가용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구리 성분이 함유된 약이나 구리 성분이 포함된 4종 연면시병 복합비료는 전생육 기간에 절대 살포하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작물은 각종 미량원소 흡수가 어렵게 됩니다. 미량원소 비료 미12 가원은 시비를 절대적으로 권장을 드리면서 수세 약한 나무는 과수 전용 비료를 가감 시비도 함께 권장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꽃이 많이 없는 가수원은 비료 시비를 불필요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에 저장 양분이 남아돌기 때문에 나무 전체가 과분하게 됩니다.
제 주제는 세계적 GAP로 등록된 바스타를 권장드리는데 바스타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제스타, 인바이원 이러한 제품도 있는데 풀약을 꼭 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제품을 잘 선택하셔가지고 사용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또는 전년도에 심은 묘목의 생장이 나쁠 경우에는 금년 자란 새순의 길이가 약 한 뼘 내외가 되었을 때 그때 뿌리 근처에다가 또는 대목 근처에다가 속효성 비료를 반줌씩 던져서 시비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새순의 길이가 한 뼘 정도 때에 뿌리가 비료 성분을 가장 잘 흡수하게 되고 또한 비해가 적습니다. 개화기간 중에는 특히 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화기간 중에 수분은 암술의 수정 능력을 높여주고 수정 기간을 대략 2일에서 3일 정도 연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화전 방제 시에는 나무 좋은 방제도 겸할 겸 나무의 주간부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약재를 묻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도 같은 경우는 가을에 꼭지가 짧다 보니까 착색에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열매 꼭지 근처, 어깨 부위 근처에 잎이 쫙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뒤에 1번, 2번 액화를 사전에 시간할 때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뿌리의 저장 양분을 최대한 내가 남긴 열매로 이동시켜줘서 세포 발달에 더 좋고 더 굵게 해줍니다. 가을에 잎따기 소지의 힘도 더 적게 들어가고 다만 이 뒤에 액화꽃이 피면 그때는 꽃만 따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결과지는 후지입니다. 이게 정화인 줄 알고 남겨뒀는데 이게 멍텅구리 즉 발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가 또 꽃이 와 있습니다. 그때는 요 멍텅구리를 버리시고 요걸 끝으로 남겨두시면 열매가 온전히 자라는데 원래 이 꽃보다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두 번째 알굵기는 나올 수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